봅시다. 그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수열의 극한을 한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해야 되는데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라면 수열의 극한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극한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다가 그다음 함수의 극한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함수의 극한이 먼저 나오면서 이미 그냥 뭐 함수의 극한에서 뭐 할 거 다 하고 미적분에 넘어가서 수열의 극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본질은 똑같다.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똑같은 극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 방금도 얘기했듯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스토리라는 거지. 극한에 대한 스토리다. 그랬을 때 함수와 수열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 수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차이점이 없다. 우리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심화학습이니까 얘도 하나의 어떤 함수 형태란 거지. 예를 들어서 얘도 하나의 함수의 형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등차 수열로 하면은 아니다. 등차 수열로 생각을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등차 수열의 n을 x로만 살짝 바꿔보자는 거지. 그랬을 때 얘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1차 함수가 되는 거라고. 1차 함수 얘는 등차 수열. 끝까지 적어볼까 네이밍을.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고 얘는 1차 함수가 되는 것이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n이 자연수라는 존재 조건 하에서 우리는 수열로 네이밍이 되는 거고 x가 모든 실수 요 차이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수열과 함수의 차이는 요 정의역에서 차이가 갈린다. 정의역이 자연수로서 제한이 된다면 그렇다면 수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된다면 그렇다면 함수가 되는 것이다. 요 차이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원할 때 수열을 배우고 그다음 함수는 익히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두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비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등비수열꼴에 수열에 있어서 등비수열이 우리가 함수에 있어서 지수함수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열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함수는 서로 매칭이 된다. 정의역의 차이일 뿐이란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수와 실수라는 정의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지. 우리가 심화학습이니까 주소 설정을 정확히 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할 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배우지만 오히려 실수 범위라는 전체 범위에서 지금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그걸 이제 범위를 줄인다는 것이. 범위를 줄여서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수열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요 차이가 어떤 결과를 일으켜 만들게 되냐면 너가 이제 심화학습 미적분까지 했으니까 얘는 지금 함수의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이고 얘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이지. 요 차이라는 거야.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 똑같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똑같이 함수라는 것과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극한의 성질을 엎어 씌우는 건데 그랬을 때 수열의 극한은 1방향밖에 없다는 거지.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무한대밖에 없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정의역을 갖다가 지금 무한대로 보내는데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지. 0으로 간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지. 얘도 얘는 0으로 가는 것도 있는 거고. 특정한 상수로 가는 것도 있는 거고. 얘도 엄밀히 말하면은 0으로 가는 것은 없고 특정한 상수로 가는 것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의미하다는 거지. 어차피 얘는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얘는 1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뭐가 안 생기냐면 진동,
진동이란 것들이 생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얘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었는데 얘는 진동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거지. 진동이 생길 수가 있었다. 얘가 지금 봐봐 여기서 딱 정확하게 갈린다고. 우리가 말을 좀 끝내놓고 진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갈렸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수를 등비 수열을 정의할 때 우리가 미안 내가 거꾸로 이야기했네. 얘가 진동이 가능하고 얘가 진동이 불가능하고 미안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진동이 되긴 하는데 근데 봐봐봐. 근데 얘는 우리가 정의가 가능했다고. 등비 수열할 때 우리가 공비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정의는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비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작아도 된다. 라는 게 핵심인 거고 얘가 가능하다는 거거든. 얘가 가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이너스 2의 n승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진동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수함수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항상 밑은 어디 갔어? 얘를 이제 a의 x로 일반화한다면 우리가 밑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었다는 거지. 등비 수열을 우리가 정의할 때 요 등비 수열은 r이 0보다 작아도 되는데 우리는 지수함수 할 때는 밑이 0보다 컸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성질이었다는 거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성질이다. 왜냐하면 자연수라는 것은 이산적으로 딱딱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2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3 넣을 수 있다는 거야. 4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짝수, 홀수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 3 같은 홀수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마이너스다. 근데 2, 4, 6, 8, 10 이런 짝수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그 성질을 써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왜? 자연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밑을 등비수열 입장에서는 공비고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그 밑이 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하등 상관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면은 얘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x승이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의 루트 3승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정의가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밑이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진동 여부에 대해서만 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요런 차이 정도밖에 없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고 범위 구간과 진동 여부 결국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데 그 차이점은 정의역의 차이점에서 발현되는 거였다는 거지. 정의역 차이에서 진동, 정의역 차이에서 우리가 그 정의역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느니 그 차이 정도밖에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미세한 차이 말고는 본질적으로 극한이라는 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우리가 심화학습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치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적분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무한급수로 연결이 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됐었다는 것이. 그래서 시그마와 또 이제 극한의 본질과 시그마의 본질이 맞물리면서 재밌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비교를 해주면서 본질적으로 같다. 뭐가? 수열과 함수가 본질적으로 같고 정의역에서 자연수냐 실수냐 미세한 차이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진동 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보낼 때 이런 그 정의역을 보내는 그 값 자체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극한의 본질이라는 게 쓰이는 것은 똑같았다는 거지. 그래서 극한의 본질 그래서 이제 극한의 본질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했기 때문에 좀 복습용으로 간단하게 리마인드만 해보자. 극한의 본질이 뭐였지? 그치. 죽었다 깨어나도 목표값이란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목표값이란 거. 함수의 극한에서는 더 이제 그게 빛을 발할 거거든.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이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는 거지. 이 함수라는 것은 x분의 1이라는 함수라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수학이란 것은 정확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꼴이라고 쓸 수 있으려면 정확하게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분모를 아무리 크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 가서 뭐 1억분의 1 내지는 내가 그때 비유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주가 탄생을 해서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1초에 얘를 x를 1초에 10억의 10억 승만큼 늘려나가. 1초에. 이렇게 늘려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구가 탄생해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무한의 시간까지 얘가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수학적인 정의라는 거지. 수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거라는 거지. 아무리 큰 수라고 한들 얘는 0에 가까운 수인 거지. 0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런 기호를 적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런 기호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기호 내지는 이런 기호. 이런 기호를 적어줘야 되는데 유사하다는 값을 적어줘야 되는데 아니다. 0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 꼴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다. 왜? 내가 있으니까. 나의 목표는 그 리미트라는 그 정의는 너가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다. 너가 여기로 무한히 다가간다. 다시 말해서 너를 목표값으로서 해서 너 어디를 목표값으로 해서 다가가니 마치 함수의 점근선처럼 점근선도 여기 극한의 어떤 개념이 담고 있는 거지. 너 어디로 가고 있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하 유리함수를 배웠으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점근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점근선으로서 0으로 다가갑니다. y값이 0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 약간의 어떤 극한과 점근선의 어떤 그 차이점은 있긴 하거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 들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미적분할 때 오히려 나오는 건데 아마 우리 수투 센수학 C단계 그 다음에 블랙라벨 하다 보면 결국 또 나올 거니까 수투 하는 데서도 이제 나올 거야. 원래라면은 안 나올라나? 그러니까 점근선과 극한의 차이는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극한을 때리면 무한대로 가. 근데 점근선을 알고 봤더니 y 꼴 2x라는 것에 무한히 다가가더라. 얘가. 그러면 극한 자체는 무한대인데 근데 점근선은 얘가 된다는 거지. 그런 차이점이 살짝 있다. 점근선과 극한의 어떤 그 차이점은 살짝 있는데 하여간 유사합니다. 점근선이란 것과. 그것도 아마 우리 심화학습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값이라는 게 설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적분할 때도 그랬고 미분할 때도 그랬고 요 컨셉 절대로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수학적으로 상정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그 컨셉 가지고 미분이란 것도 이용을 했었고 적분이란 것도 이용했다는 거지. 적분은 결국 도형의 넓이들, 요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 가지고 뭘 구해 들어가는 거였다? 요 곡선의 넓이를 구해 들어가는 거였다. 죽었다 깨어나도 요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 곡선의 넓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극한을 이용하게 되면 그 n이 뭐였는데 n 조각, 요 직사각형이 n 조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x 범위, x의 범위의 차이와 그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 뭐 함수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죄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었고 그 넓이들을 n 조각했던 것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목표값으로서 요 넓이가 형성이 됐었다는 거지. 미분도 마찬가지였지. 미분도 결국 적분은 곡선의 넓이에 대한 스토리고 미분은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스토리였다는 거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 평균 변화율, 요 평균 변화율을 무한히 요 점으로 당겨주게 되면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절대로 이 두 점이 같은 점이 될 수는 없지만 요 두 점이 같은 점이 됐다는 그 수학적 가정을 상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니 얘가 얘랑 같아지게 되면 절대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다고. 얘가 x 변화량이 0이 되는데 y 변화량이 무슨 의미가 있어? 분모가 0이 되는데.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극한이라는 것은요. 얘가 0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이 두 점이 같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목표값으로 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기하적으로 요 두 점이 같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이 가지는 의미가 뭔데? 라고 하게 된다면 그 평균 변화율이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였다는 거지. 요걸 받아들이고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진짜 이게 심오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평균 변화율이 이 점과 이 점이 같아지면 생길 수가 없다고. 분모가 0이 되는데. 근데 아니야 극한. 나는 너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야. 너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근데 너가 만약에 0을 목표로 해서 무한히 다가간다면 너네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그게 뭐였냐면은 요 점에서 요 점과 요 점이 같아지게 된다면 결국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그 기울기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접선의 기울기였다는 거지. 이런 컨셉들이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의 본질이 뭐랑도 지금 맞물려 있냐면은 얘랑도 맞물려 있는데 38번 봐봐봐. 38번 리을 한번 봐볼게. 38번의 리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한 개 나오는 거야. 요런 함수가 있어. 얘를 봤더니 요 함수를 내 마음대로 내 쪼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안 돼. 이 함수 자체를 분명히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얘를 약분을 해줘서 x 플러스 5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꿔주면 안 돼. 요 함수와 요 함수는 같지 않아. 맞지? 왜? 요 오른쪽 함수는 x 이꼴 5에서 정의가 되지. 얘는 x 이꼴 5에서 정의가 안 되지. 두 개는 다른 함수야. 그래서 내가 약분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약분, 중학교적인 발상에서 약분을 내 마음대로 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약분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 어떤 전제하에서 약분을 해줄 수 있다?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약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쳐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얘랑 같은 함수라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줄 때 x가 5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습니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 그래서 x-5 분의 x-x제곱 마이너스 25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약분을 해주면서 x 플러스 5를 잡고 여기다 5를 넣어서 그냥 10 이렇게 하지. 이렇게 푼다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개념들이 다루어진다. 뭐냐면 지금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엄밀히 말하면 얘를 약분하면서 이 꼴로 두려면은 얘가 전제로 깔린 함수라고. 되겠니? 그럼 이 함수를 그리게 되면 1차 함수인데 여기에 빵꾸가 뚫려있다고. 맞지? 빵꾸가 뚫려 있는 함수에서 우리는 지금 극한을 보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보자. 네, 근데 봐봐. 여기서 봐봐. 지금 난 이걸 해석했어. 요 등호를 해석했다고. 이 등호를 해석하면서 숨겨진 조건을 찾아서 함수를 정확하게 그려냈어.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봐봐. 여기다가 5를 넣었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치? 함수값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함수값 없다고 지금.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5를 엄밀히 말하면 넣어주면 안 돼. 요걸 fx라고 했을 때 f5가 없다고. 근데 왜 넣어주냐고. 요걸 알아야 된다고. 없다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넣어주냐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과 다르게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차이점 또 이야기 안 한 게 있구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거지. 다시 아까 이야기 안 했던 건데 그 정의역 차이에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냥 한쪽 방향밖에 없었다고. 무한대밖에 한쪽 방향 없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 자체를 특정한 상수로서 보내게 된다면 결국 그 상수의 값이 좌극한일 때랑 우극한일 때랑 나눠서 생각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 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개 나온다고. 함수값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함수값도 있다는 것은 결국 연속에서의 문제인 거고 함수의 연속에서의 문제인 거고 지금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함수값이 fc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 존재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거야. 얘는 아무짝에 그러니까 극한값의 존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수가 있다고. 너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목표값으로서 우리가 같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목표값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된 거야? 5를 어떻게 넣어줬어? F5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이 되게 중요해. 수열의 극한과의 차이야. fx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정의되어 있었더라면 존재했을 그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함수값은 없지만 만약에 함수값이 있었더라면 가졌을 그 값을 목표값으로 한다. 그래서 나는 무시 때리고 5를 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하지 않는 함수값 만약에 존재했더라면 하든 가졌을 그 값이 목표값이기 때문에 그 목표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난 넣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넣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학창시절 때 되게 궁금했던 게 그거였다고. 아니 함수값이 없는데 왜 넣어주지? 함수값이 없는데 어떻게 넣어줄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답이 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뭐랑 맞물려 있다? 목표값이랑 맞물려 있다. 함수값 없어도 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랑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값의 의미로서 다 연결이 됐었다. 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 목표값이 어떻게도 또 연결이 됐었다. 우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소관계를 먼저 쳐보면 특이꼴과 요거를 이제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극한의 본질에서 대소관계도 만들어졌다는 거지. 대소관계가 뭐였냐면 결국 이거였다는 거지. fx와 gx의 대소관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를 들었던 게 x분의 1과 x분의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논의 역설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하면 재밌는데. 아이가 뭐 fx는 죽어. 외래 합분 계속해. 재미가 없어? 했던 거 또 해서 좀 지루하나?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하는 거야. 이게 제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저 본질이 엄밀히 말하면 수투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요거 가지고 미분 적분이랑 다 연결되니까.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열의 극한이 결국 뒤에 게 다 연결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해서 내가 수업을 했었지.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야. 얘를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얘가 1 들어가는 순간 얘가 더 앞서 있는 거지. 2 들어가도 얘가 앞서가 있고 3 들어가도 앞서 있고 100을 넣어도 앞서 있고 1억을 넣어도 앞서 있고 1000억을 넣어도 앞서 있는 거지.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를 이제 극한을 보내게 되면 극한을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는 지금 목표값이기 때문에 요놈의 극한도 지금 같아진다는 거지. 어디로? 0으로서 같아진다. 그래서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서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같아지는 경우를 내가 잡은 거고 특정한 경우. 보통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고 특정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같아지는 거고. 하여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그렇게 역전되진 않는다. 그래서 요게 중요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이라는 것으로서 결국 극한을 보내게 되면 항상 앞서 있는 놈들도 극한을 붙이게 되면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결국 샌드위치 정리가 나왔다는 거지. 샌드위치 정리는 뭐였냐면 fx와 gx와 그 다음에 hx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놈 자체가 극한을 붙이게 됐을 때 얘도 극한을 붙이고 얘도 극한을 붙이고 얘도 극한을 붙이고 다 똑같이 극한을 붙인다고 했을 때 얘가 알파로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서 수렴한다면
같아질 수 있다고 일단 등호는 없지만 맞지? 왜? 요거에 의해서 대소관계에 의해서 얘와 얘와 얘의 대소관계가 함수값 자체의 대소관계는 항상 요런 화살표로 딱 그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극한을 보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배웠다는 거지. 그래서 같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같아지는 경우가 생겼다면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생겼다면 우리는 가운데 끼어 있는 놈도 얘와 얘에 의해서 짜부가 돼서 마크가 되면서 알파로 같이 수렴을 해줄 수밖에 없다. 요거 언제 써먹는다? 요거 자체의 극한값을 알기 힘들 때 내가 그 주위에 적당한 놈을 잡는다는 거지. 그 적당한 놈이라고 하면 일단 얘네들의 극한값은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수렴값으로 가져주게끔 내가 잡아주면 됐었다는 거지. 그치? 그럴 때 얘의 극한값을 구하기 힘들 때 요놈의 극한값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가 몇 번이냐면 이걸 먼저 풀어보자는 거지. 우리가 극한값의 본질인 목표값이란 것을 통해서 카바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보자. 84번 한번 풀어. 그냥 막 수업 막 하니까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본다. 풀었어? 이 최근에 풀었던 거야? 아니면은 꽤 됐어? 이거를? 근데 이게 딱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어? 응? 그러니까 이게 나랑도 같이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 저기 미적분 할 때. 맞지? 기억나지? 그치. 이게 보통 애들 풀어라고 하면 이렇게 푼다고. 그냥 가우스 함수가 맨날 보면은 맨날 써먹는 거 있잖아. 요거일 때. 범위 나눠서 푸는 거. 그래서 맨날 애들 이제 처음에 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고. 나 또한 학창시절 때 나 또한 학창시절 때 이렇게 풀었다는 거지. 이게 되게 좋지 못한 공부 방법인 게 뭐냐면은 내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떠오르는 대로 내 땡기는 대로 풀고 있다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을 구하기 위한 풀이가 아니라 그냥 내 땡기는 대로 푸는 거야. 가우스 함수 하면 그냥 무조건 이거다 라고 머릿속에서 있어가지고 뭐 그냥 때려 넣어보는 거지. 근데 뭐 이거 처음에는 괜찮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구하기 위한 어떤 공식이나 식의 변형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게 되면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극한을 알기가 힘들다. 물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쉽게 푸는 방법을 보기로 하고 가우스 함수를 그냥 상수 취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x 자체를 그냥 3k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둬가지고 그냥 풀어버려도 되는 건데 근데 그거 그렇게 쉽게 푸는 거 말고 일단은 우리가 대소관계를 써먹기 위해서 상정을 해보자. 존재를 깔자. 어떻게? 극한을 구하기 힘들다라고 존재를 깔자고. 실제로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교를 좀 부려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일단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대소관계를 가지는 놈을 내가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에? 요 놈에. 일단 요 놈 먼저.
그럼 요 놈 자체가 지금 문제였기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이 극한값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얘를 적당한 대소관계를 가지는 다른 함수 자체를 내가 구현하고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네들을 통해서 얘네들의 그 극한값을 구해 들어가 보자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의 의의였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적당한 함수를 잡는다. 그 함수가 뭐다? 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끔 대소관계가 항상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얘네와 얘와 얘의 극한값이 똑같은 극한값이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가우스 함수의 특성상 앞만 작아져봐야 얘는 얘라는 거지. 맞지? 앞만 작아져봐야 그 대신에 같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정수라면 같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앞만 커봐야 얘는 얘가 된다는 거지. 요게 결국 요 자체 값에다가 소수점을 뗀 양의 소수를 뗀 거기 때문에 맥시멈 1을 붙였을 때 결국 얘가 뭐 1.2일 때 원래라면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그 1.1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1.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2.2보다는 큽니다. 아 작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2보다 작습니다. 뭔 소리야? 1.2면은 얘는 1이고 여기다 1 붙이게 되면 2.2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이다. 그럼 만약에 얘가 1.9였다.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뭐가 좀 이상한데? 2.9. 내가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했네. 너 가만히 있었어. 아니지. 얘지. 맥시멈이 이거 자체고 그 다음에 미니멈이 이거지. 얘가 여기 이제 등호가 달린 거. 근데 예시를 들다 보니까 나도 순간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얘는 지 자신보다 클 수가 없는 거지. 정수일 때만 같아지는 거고 보통은 떼잖아. 9를 떼는 거잖아. 너도 틀렸구나. 나도 틀렸고. 둘 다 틀렸네. 그래서 얘가 소수점을 떼는 거니까 결국은 뗀 게 경계값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도 함정에 빠졌지만. 아니 너 때문이야. 네 거 보고 내가 지금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핑계를 한번 대봤어. 봅시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요 대소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1.9일 때 소수점을 떼서 얘는 1이 됐는데 거기다가 1을 떼게 되면 얘는 0.9가 된다. 0.9보다는 항상 큽니다. 그리고 얘는 1.9 자체보다는 항상 작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얘가 정수가 된다면요. 요거 자체도 정수가 돼서 같게 되고요. 정수가 된다면 그래도 얘는 1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 계산 실수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진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한번 곱함으로써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 이제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얘를 이제 극한을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내고 그래서 가운데에도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얘는 결정권이 없지 양쪽에서 이제 뭐 압박을 한다는 거지. 압박을 해서 얘를 어디로 가든지 한번 보자.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 자체는 지금 약분이 되면서 2가 되고 그 다음 얘는 지금 마이너스 x분의 6이 만들어지는데 걔는 0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줘서 2가 돼서 얘는 계속 상수로서 2가 되네. 그럼 너도 얘도 어쩔 수 없이 탈압박을 하지 못하고 2로 가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양옆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얘는 2로 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본질로서 우리가 그 샌드위치 정리가 나왔고 그 샌드위치 정리는 이런 식으로 요 함수값 자체의 극한값을 구하기가 힘들 때 간접적으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양옆에 적당한 함수값을 잡고 그 적당한 함수값이란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서 존재하게끔 내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우스 함수를 다시 해석을 해서 이런 그 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상정을 기준을 세워 아니 뭐냐 전제를 깔았던 게 요거 자체가 요거 자체가 지금 뭐 함수값 자체를 구하기 힘들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치환을 통해서 풀면은 요거 자체의 함수값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구하기가 수월하지. 그래서 x 자체를 3k 플러스 알파 어차피 이 짜투리 소수점 얘가 지금 알파가 0과 1 사이다 라고 어떤 상수로서 내가 한정을 짓게 되면 얘를 대입을 하면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건 별해로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아이씨 너무 날리네.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야 x가 뭐 무한대로 가게 되면 k도 무한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k도 무한대로 가고 x 자리에 3k 플러스 알파를 넣고 얘도 6 넣고 그 다음 얘를 3k 알파 넣게 되면 결국 k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거든. x 자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가우스 x로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x 자체를 그냥 뭐 k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둬서 짜투리를 한 개 만들어 주는 거지. 소수점.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좀 쉽게 풀 수 있고 그걸 이제 조금 이따 풀게 될 거야. 그런 유형들. 가우스 함수의 극한은 얘를 이용하게 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지금 이제 요렇게 쉽게 푸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극한값의 본질인 목표값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소관계가 나오고 그 대소관계를 한번 이용해 보기 위해서 얘의 극한값을 구하기 힘들다라고 한번 상정을 해본 거였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성질부터 해서 극한의 본질을 좀 보고 볼 건데 혀가 꼬냐. 극한의 특이꼴과 극한의 성질을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극한의 성질. 얘는 특이꼴도 같은 거다. 특이꼴도 뭐 여기서 포함되는 개념이란 거지.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P 특이꼴.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극한의 본질에서 파생된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너도 이제 알겠지만 오늘만 조금 개념을 좀 깊게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했던 거긴 하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2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이제 센 수학 C단계 그 다음에 뭐 블랙라벨 그리고 너가 잘 풀어온다면 추가적인 또 이제 또 이게 고난이도 문제 진짜 소위 이제 뭐 수2에 대해서 이제 뭐 진짜 떡을 친다 이제 웬만한 건 이제 다 푼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수2를 더 이상 안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우리가 14회 동안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만 좀 개념을 좀 깊게 들어가고 이랬을 때 결국 얘였다는 거지. x가 c로 간다. 그랬을 때 fx와 gx 이 덩어리에 대한 극한값을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맞지? 근데 그 덩어리에 엄밀히 말하면 예시로서 사칙 연산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합성함수라든지 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긴 해. 뭐가 적용된다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수렴한다면 얘가 되게 중요한 거란 거지. 이렇게 수렴을 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면 우리가 뭐가 된다? 리미트가 분배가 돼서 이렇게 리미트가 분배가 돼서 이렇게 리미트가 분배가 됩니다. 리미트가 fx, gx 자체에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서 되면서 결국 우리가 각각의 수렴값들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였냐면 내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게 적을 데가 없네.
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다는 거지. 수렴하면 우리가 분배가 가능하다. 뭐가? 극한이. 얘가 핵심이었다는 거지. 밑에다 적을까? 왜냐면 문제를 좀 적을 자리를 남겨놔야 돼서. 얘 가지는 의미가 그래도 각각의 함수값이 수렴하면 극한이 분배가 가능하다. 얘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극한을 분배해서 풀 수가 없다라는 거고, 나아가서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꼴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특이꼴로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내지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요 네 가지의 특이꼴로서 나온다면, 수렴 안 되는 놈으로 나온다면 그 특이꼴이 수렴 안 되는 놈이란 거지. 그럼 어떻게 푼다? 일단 분배할 수 있게끔 수렴꼴로 만들어준다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렴꼴이 돼야만 분배되니까 너 수렴꼴 만들어.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너가 수렴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요건 거지. 선생님, 요거 수렴 아닌가요? 수렴 아닌가요? 0분의 0꼴 수렴 아닌가요? 수렴이긴 하지만은 얘 때문에 깨진다는 거지. 왜? 우리는 베타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나누기에서는 맞지. 나누기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기에서는 베타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가 0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극한의 성질, 수렴이면 분배 가능하다는 걸 못 쓰기 때문에 요것 또한 우리가 깨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적는 것들 한번 풀어봐봐. 총 그래서 극한의 성질이 크게 유형이 4가지거든. 그걸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적었던 건데, 자리가 없어서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빨리 보게 되면, 일단 얘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정말 계산의 어떤 진짜 단순한 계산 중의 계산이지. 왜냐하면 얘는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만 봤더니 얘도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얘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도 수렴이고요. 너도 수렴이고요. 너도 수렴, 너도 수렴, 너도 수렴, 다 수렴이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극한이 분배가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이렇게 푼다는 거지.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를 통해서 그냥 풀면 된다. 그래서 얘를 풀어서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 돼서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게 더 중요해. 이거 이렇게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되는데 한 번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극한이 한 번 분배가 됐어. 첫 번째 분배는 요 나누기에서 한 번 분배가 된 거야. 그래서 2fx 마이너스 gx 요거와 나누기 요노 fx gx 더하기 2로 이렇게 극한이 한 번 분배가 된 거야. 이렇게 한 번 분배,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분배. 일단 한 번 분배됐고, 그 다음 또 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 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리미트 fx, 그 다음에 리미트 gx가 이번에는 아까는 나누기였고
아까는 나누기에서 분배가 한 번 됐고 나누기에서 한 번 분배가 됐다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빼기에서 한 번 분배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나누기 얘도 리미트가 분배가 되는데 fx와 리미트 gx 그 다음에 리미트 2 이런 식으로 돼서 일단 여기 곱하기에서 한번 분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에서 또 한번 분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총 몇 번의 분배가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분배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 나누기에서 한번 분배 치고 곱하기와 더하기로서 분배가 된 거다. 요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일단 저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보냈는데 요 형태로서 이제 좀 살펴봐 주게 되면 우리가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다시 말해서 수렴꼴이 아닐 때 수렴해야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분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극한의 분배, 리미트의 분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치? 수렴하는 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고 차수로 나눠줬다는 거야. 최고 차수로 나눠준 이유가 그냥 우리는 최고 차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나누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왜 나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약분되고 어떤 식으로 됐었다? 얘가 결국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1이 되고 아직 리미트가 살아있다는 거야. x분의 3이 되고 얘도 4가 되고 얘가 지금 x제곱분의 6이 돼서 결국 우리가 뭐가 된다? 얘가 지금 4로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고 야 너 0으로 수렴하네. 야 너 0으로 수렴하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 분배가 된다. 요렇게 분배 엄밀히 말하면 나누기로서 한 번 더 분배가 원래 나누기로 먼저 분배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분배 여기 분배 여기 분배 여기 분배돼서 우리가 각각의 수렴값 원래라면 이 리미트를 이렇게 4개를 붙여줘야 되지만 그걸 생략을 하고 4와 0과 1과 0 이렇게 돼서 4가 된다. 그런다고 엄밀히 말하면 뭐가 생략되어 있다? 리미트가 분배되었다는 게 생략되어 있다. 지금 리미트가 다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리미트가 이런 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가 분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극한의 본질을 이용해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 이용한다? 빠르기를 이용하면 됐었다. 너 제일 빠른 놈 너야. 분모에서 제일 빠른 놈 나야. 우리끼리 붙자. 라고 해서 우리 빠르게 갔네? 그런 비율로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게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이런 거 할 때는 내지는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거 할 때는 빠르기 개념으로서 생각해주게 되면 빼기 개념으로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빠르기였어. 그래서 4n 제곱 어쩌고 저쩌고였고 4x 제곱 어쩌고 저쩌고였고 얘도 뭐 4x 제곱 1x 제곱 어쩌고 저쩌고였어. 뺀다고 했을 때 빠르기 같으니까 빠르기 같은 놈들끼리 빼줘서 3이었나? 아니었다는 거야. 나누기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개념이거든. 그 비율이란 게 뭐 때문에 나누기에서 빼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4 빼기 1 해주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왜 가능했었다? 라면 요게 담겨져 있다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0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얘를 0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B로서 접근 가능했다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그게 0이 됐었다. 진짜로 0이 됐다. 진짜로 0이 됐다. 그리고 진짜 B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이런 식으로 후려치기 방법이 먹혔다는 거야. 애들이 맨날 제일 처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도 마찬가지의 후려치기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틀린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뭐였다? 요 과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 그렇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내가 그렇게 강조했었잖아. 목표가. 아니 어떻게 내 학교 다닐 때 나는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를 못했어.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 못했어. 0이 될 수 없지. 지 나름대로 무한대로 가잖아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왜 0이 돼? 상대적인 빠르기 됐지. 얘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0으로 간다고. 아닌데요 쌤 무한대로 가는데요? 아니 0으로 간다고. 왜? 목표값이니까. 얘가 목표값이니까. 얘가 목표값이라는 그 극한의 본질에 의해서 너가 무한대라면 너는 0이야. 무한대 아니야 너. 0이야. 진짜로 0이야. 얘에 비하면. 이런 상대적인 빠르기가 결정된다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목표값이 이렇게도 확정이 된다. 목표값이란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도 우리가 확장 해석이 되면서 상대적인 빠르기로서 우리가 적용이 되면서 얘 입장에 비해서 얘는 0이 된다는 거지. 0 취급을 받는 거지. 그게 목표값의 확장으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0분의 0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아까 봤었던 얘도 x제곱 더하기 25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얘도 결국은 우리가 0분의 0꼴이란 것을 확인하고 0분의 0꼴이라면 여기서 깨지기 때문에 분배 못한다. 그럼 분배 가능하게 만들어보자. 그게 뭐였다? 인수분해였다. 여기서는 최고차수로 나눠준다 였고 여기서는 인수분해였다는 거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를 약분을 해줬다는 거지. 아직 리미트가 살아있고 지금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가 5를 넣을 수 없지만 약분이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와 약분을 해주는 이유가 뭐다? 이것도 유형을 외우자가 아니라 왜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을 하면 풀리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풀린다? 왜 풀린다? 수렴하는 놈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수분해 하나의 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할 때 배웠잖아. 로그 요거 극한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인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왜 배우냐고. 이거 배웠던 이유도 요거 수렴하는 놈을 알아라. 사인 들어가면 수렴하는 놈 한 개 알려줄 테니까 너는 사인 나오든 코사인 나오든 탄젠트 나오든 하여간 삼각함수 관련된 0분의 0꼴이나 특이꼴 나오면 수렴하는 놈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 이용해 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도 하나의 예시란 거야. 그럼 여기서 살짝 우리가 뭐 고등수학 상하 개념에서 보게 되면 뭐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인수 정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져. 말은 없지만 인수분해와 약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인수 정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0분의 0꼴이다. 다시 말해서 분모를 봐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내가 요거 fx라고 한다면 그 fx 자리에다가 5를 넣었을 때 0이 돼? 그 말은 뭐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x-5를 태생적으로 얘는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걸 확인하면 지금이야 식이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한 식 나왔을 때 되게 복잡한 식 이것도 이제 센수학 C에서 연결이 돼. 센수학 C 단계에서 나올 거야. 0분의 0꼴이라는 걸 확인만 된다면 되게 복잡한 식이란 대신은 이 함수에 대해서 가려놨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분자에 대한 함수를 분모도 마찬가지고 분자에 대한 함수와 분모에 대한 함수를 각각 얘를 fx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항상 얘를 인자로서 인수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분자 분모가 다 얘를 인수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얘를 날려서 우리는 0분의 0꼴을 없애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수 정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심학습에서 한번 건드려보고. 자,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문제를 2개를 적어줄 테니까
그거가 이제 뭐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너한테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심화 학습할 때 하는 문제. 지금까지는 기본 학습할 때 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한번 해본 거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왜냐면 다 미적분할 때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원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